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줄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일주일 전에 6일 지방선거 생생한 현장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고 여당의 압승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인데 그 전에도 이런저런 인사에 검사 출신 인사들을 배치를 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금융감독원장까지 윤석열 퀴즈로 불리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내정을 하면서 검찰공화국 논란이 더 불이 붙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최근에 이런저런 논란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정당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난번에 여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의 질문을 받고 머리를 망치로 딱 맞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머리를 망치로 딱 못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해도 이처럼 검찰로 도배를 하면은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특수수사의 영역이 있는 분,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과 그 이전에 간부를 하면서 맺었던 인연이 있는 사람만을 하기 때문에 검찰 안에 특수 직역에 있거나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요, 대통령이라는 건 몇 천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반드시 뒤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따라와 주질 않습니다. 이거 머리를 망치로 탁 맞기 전에 빨리 이건 고쳐야 되고요. 오늘 그 답변, 과거에는 민변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단 팩트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민변에서 왔던 사람들은 NGO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경험을 쌓아서 그쪽 직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쌓았던 경력을 가지고 그 직역에 관직을 맡은 거기 때문에 그건 좀 틀린 비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가기관이 아니라 네. 사회단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잘못을 하려라는 논리인데 이런 대응을 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다운 멘트가 아닙니다. 네. 솔직히 난감합니다. 이거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대통령의 반응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라든지 민변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공기업이든 여러 기관이든 기관장을 많이 이제 시킨 거는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닮지 말아야 될 걸 지금 닮을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무총리 비서실이라든지 대통령실도 지금 검사 출신들이 많은데 다른 아주 그냥 권력기관의 검사들이 이렇게 도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걱정은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 금융범죄라든지 이런 거 이제 확실히 척결해야 되고 또 여태까지 제대로 그 사실이 파헤쳐지지 않은 여러 사건들은 마무리는 돼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권력기관의 기관장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네.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또 배치하고자 한다. 이런 의지가 강한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기관들이 제대로 할 일을 잘 못했을 때 또는 어떤 인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 책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강하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그 기관장들이 정말 능력을 잘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네. 네, 또 선거 이후의 여의도 상황 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당권 경쟁에 서막에 오른 모습인데요. 방금 전 코너 정치톡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또 정진석 의원의 설전이 오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혁신이 우크라이나행을 두고서 친윤계가 각을 세우며 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파워 게임이 시작이 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해석에 당은 아니다 이렇게 손살을 치고 있는데 두 분의 시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당권이든 대권이든 늘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그러니까 자연 현상하고 똑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경쟁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죠. 경쟁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경쟁을 조금 더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하는 경쟁이면 이것을 그냥 뭐 그 정치 선후배 간에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 좀 말고 네. 정말 진정 어린 조언을 하고자 한다면은 방법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나름대로 혁신 경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실 엊그저께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긴 했지만 뭐 국민의힘이 뭐 월등히 뭘 잘해서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이죠. 네. 그건 오만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뭐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잖아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외교 안보, 군사적인 면에서 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을 해서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앞으로 혁신 경쟁을 좀 해야 되고요. 당권 경쟁 뭐 할 수 있어요. 대권 경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거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기차 얘기하고 또 뭐 지금 뭐 선배다 후배다 이렇게 막 적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마 유권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식상할 것 같고. 네. 예.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네. 글쎄 항상 정당이라는 게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뭐 당권 투쟁이건 대권 투쟁이건 하죠. 근데 금방 김 의원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난 대선도 그렇고 누가 잘하나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누가 덜 못하나로 승부가 결정이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선거를 치러 놓고 또 이겼다고 저렇게 시끄럽고 졌다고 또 저렇게 시끄럽고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지금 저렇게 싸울 땐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싸우는 건 좋은데 좀 품위 있게 싸우고 미래지향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도 근사하게 멋있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 찾고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좀 별로 모양이 좋지 않죠. 네네. 이렇게 이제 당권 경쟁으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는 주도권 싸움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5년 만에 여의도에 복귀한 안철수 의원인데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이제 껄끄러운 관계다라는 거 이제 세간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당 대표직을 위해서 친윤계와 손잡고 당 대표직까지 직진을 할지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그 여당에서 제일 복잡한 상황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24일로 잡혀 있는데요. 네. 날짜가 좀 연기가 되고 그래서 6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24일 날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건 저희 정치사에서 못 봤어요. 당 대표가 네. 징계위에 회부된 당 대표가 징계위에 가고 그 징계 사유도 성비리 의혹이거든요. 그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을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없느냐라는 것이 지금 정확지가 않죠. 하여튼 징계위에 이런 상황이 넘어갔다. 그래서 징계위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24일로 정한 것을 다시 또 연기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지금 종합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간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급하고 다급하고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24일에 뭔가 어느 쪽으로 가든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갈지,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나서 도저히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조기 전당대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넘어간다 그러면 내년 6월에 전당대회가 그냥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혁신 그 페달을 더 가속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준석 대표의 임기 중에는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혁신 페달이 어디까지도 갈 것인지 네.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고요. 24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 행보도 좀 들어볼까요? 안 의원의 행보는 뭐 이거하고 다 관련이 있죠. 근데 안 의원은 이 바퀴하고 이제 뒤에 따라가는 바퀴가 되기 때문에 안 의원의 행보는 이거의 종속 변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24일 상황에 따라서 안 의원 행보도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네. 현재 뭐 언론에 나오는 뭐 그 이야기로는 뭐 그 당 내에서 그 이준석 의원 징계론이 더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행보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결국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권력 갈등, 권력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예측하는 게 이제 다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물론 이제 5년 만에 여당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하고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저간의 관계는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죠. 네. 이제 하지만 이제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발휘를 정말 해야 될 때입니다. 일단은 많은 그 지지 의원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네. 이제 앞으로 당권, 대권이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그런 그 의원들의 지지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부 모임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뭐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미래 산업, 뭐 4차 산업 혁명, 여기에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컨셉은 안철수 의원하고 좀 맞다고 봐요. 안철수 의원이 계속 과학기술 시대, 과학기술 혁명, 과학기술 산업 육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뭐 공부 모임도 좋고 아마 이제 일자리 만드는 문제, 또 특히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 문제, 이런 쪽에서 안철수 의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지역도 이제 분당 아닙니까? 판교.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에 굉장히 좀 특화를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막 이렇게 친화력이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리면. 뭐 스킨십을 이렇게 좀그 이제 늘려가겠죠. 예, 이제 늘려가겠고 여당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앞으로 아마 그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지 않겠나. 이제는 뭐 이제 정면 승부할 때가 됐죠. 정면 승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대표 친윤계 이렇게 지금 좀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초반이고 네. 지금 뭐 다 친윤계죠. 뭐 이제 반윤계가 있나요? 예. 물론 뭐 거의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론에서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또 몇 명 네.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윤석열 정부 이제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겠죠. 모든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정서에 이제 부합하면서도 늘 이게 뭐 친윤계든 의원들 마음에 들어서 당 대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바라볼 때는 네. 결국 민심, 유권자, 당원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대의 명분, 그다음에 옳은 정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죠. 네. 민주당 상황을 보면 한층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을 고리로 친명 그리고 친문 집안 싸움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급한 불을 끌 소방수로 우상호 의원이 낙점이 됐는데 개파색이 좀 옅단 점에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86그룹의 맏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또 2달 만에 당 체제를 좀 바꾸긴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홍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안타깝지만은 봉합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대선 끝나고 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 역시 이제 그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책임 전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졌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실 인식이나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당신 때문에 졌다, 이재명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제가 봐도 이재명, 송영길 전 대표일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출발은 자기 자신에서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죠. 내가 이런 거 잘못했다, 이런 게 아쉬웠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책임 전가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바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마는 한 2달 정도 만에 당을 개혁하기라는 거는 조금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학생 운동권 출신의 뭐 지금 마티형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사선 의원인데 본인은 이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586 세대의 총체적인 용태론을 들고 나올 수도 없을 겁니다. 그건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더더군다나 그런 용태론은 내후년에 총선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2년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무슨 용태론 가지고 또 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용태론 586 용태론 들고 나왔다가 분란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상호 의원이 능력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지금 당의 개혁을 책임지고 당의 개혁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또 이재명 의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살아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의원을 추종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당대회를 그냥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정도만 잘해도 성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어차피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상호 의원이 이 낙점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이 그때는 뭐 거론되지 않았을 텐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음 비대위는 관리형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 책임을 맡게 된 이유는 뭐 뻔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본인의 품성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고 용퇴 선언을 했고 그래서 대선의 패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기 비대위를 맡게 된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무슨 혁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럴 여유가 없을 거예요. 네네. 대개 전당대회를 하려면 10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빠듯합니다.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숨가쁘게 달려가야 8월 말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이다 혁신이다 이렇게는 안 될 거고요. 지금 서로 뭐 손가락질을 해서 당신네들 책임이다 하는 거 그런데 이거 아마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도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또 그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인 이용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또 혁신의 의지를 또 이야기는 하던데 뭐 쉽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의지야 표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은요.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들으면은 그건 좀 이해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이번에 그 재보궐 선거에서 이제 다시 의원이 된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재명 의원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국회 등원 이제 오늘이 이틀째였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어제는 또 그 이재명계 의원들과 또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그 일련의 그 움직임이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될 것인지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또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또 선대 본부장을 했었네요. 선대본부장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대선 지선 패배 책임을 묻는다면은 우상호 의원도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렵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재명 의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 벌써 불출마 선언을 했겠죠, 당권에.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가 뭐 이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개항을 해서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당권 도전을 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개항을 해서 배지 달고 그리고 대표의 배지까지 함께 달아야 앞으로 여러 가지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말을 조심하는 기간입니다. 예, 지금 이 기간 중에 하는 얘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선언만 남은 거고요. 그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 다음 주에 할 것이냐, 그 다음 주에 할 것이냐의 선언만 남은 것이지 사실은 이미 당권 도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를 좀 했다면 한 사람인데 12년 동안 당권 나오기는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이재명 이제 의원이.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또 민주당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참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사실은 뭐 개항을 해서 출마할 때부터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이진 않았는데 당 대표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오긴 나올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또 야당으로서 혁신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어려움을 네. 타개하기 위해서는 또 미래의 어떤 좋은 일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다시 당권 도전하고 또 이제 또 차기 대권까지도 계속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선 지선에 어떤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 다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다시 당권까지 노리면 개혁을 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요즘에 좀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만 민주당도 참 앞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6일 지방선거 이후에 달아오르고 있는 여야 당권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